연습 문제 127번입니다. 145페이지. 128번이네요. 볼게요. 이게 지금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 문제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평균 E에 AX 플러스 B라고 하자. 식이 X가 아니고 X 플러스 B로 바뀌었다. 그러면 X 자리에 EX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맞니? 그다음에 분산 V에 AX 플러스 B라 하자. 그러면 X의 개수의 제곱에다가 VX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그마 AX 플러스 B 표준 편차는요. 지금 요거면 이거 절대값 A거든? 절대값 A의 시그마 X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앞에서 구한 요 분산에다가 루트 씌워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요런 뜻이다. 이해된 거다. 자, 그러면 요거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봐봐.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어떤 시험의 원점수가 x, 표준점수가 t가 됩니다. 너네 모의고사 치죠? 그러면 성립표 나오죠? 그 성립표 뒷면을 보니? 뒷면 보면 이 식 있어요. 요식 있습니다. 너네 너네가 종류가 두 가지거든. 원점수, 백분위, 그리고 표준점수. 그때 이 표준식이 요거예요. 요겁니다. 자, 그때 표준 t의 평균. 그러면 식이 이 말이잖아. 이 t 구하라고요. 이렇게요. 식만 해석하는 거다. 그럼 다시 그럼 쓰면 2에 가로 열고 10 곱하기 시그마분의 x 빼기 m 더하기 5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대로 들어갈게. 그러면 주어진 식의 인생하면 돼. 주어진 식의 평균은 그 식의 x 자리에 ex가 들어가면 돼. 그 말이야. 그러면 해볼게. 이거는 이거는 10 곱하기 시그마분의 x 자리에 ex 들어가라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더하기 50. 그래서 50이야. 얘가 0되니까. 요게 0되니까 그래서 50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다음 편차. 그러면 시그마 10 곱하기 시그마 x 빼기 m 더하기 50. 이게 뭐냐면 저쌤 써놨잖아. 저때값 a 돼 있지. 저때값 a가 누구냐면 x의 개수예요. x의 개수요. 그러면 식을 봐봐. 식을 보면 다시 식을 쓰게 되면 요게 10 곱하기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더하기 50 돼 있잖아. 이거 다시 내가 풀었으면 봐봐. 풀었으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는 시그마분의 10 곱하기 x 빼기 시그마분의 10 곱하기 m 더하기 50 이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시그마는 계속 이렇게 기억해. 주어진 식의 표준편차는 x의 개수의 절대값에다가 어떻게 표준편차 시그마를 곱해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요거라고 지금 x의 개수가. 그럼 따라서 얘는 절대값 시그마 분의 10 곱하기 표준편차 시그마. 그래서 얼마? 10이 됩니다. 알겠죠? 식을 이불로 막 비비 꼬아낼 수도 있어. 치사하게. 그래도 그게 낚이지만. 그러니까 딱 기준이 잡아놔. 평균은 식에다가 x자리에 ex가 들어가면 되고 분산은 주어진 식에다가 x의 개수의 제곱에다가 분산을 곱해주면 되고 표준편차는 주어진 식의 x의 개수의 절대값에다가 표준편차 시그마를 곱해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식이 막 희양찬란하게 나올 때도 있거든? 그러면 안 낚여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안 내겠지만 학교 시험이다 보니까 진짜 이상하게 비비꼬아서 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 말이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합니다. 질문 해주세요. 숙제는 다 했죠? 질문하세요. 네. 쌤, 보면 개념을 질문할 거 없니? 괜찮니? 괜찮아요? 이렇게 잘한다고? 쌤 갈까요? 쌤 봅시다. 잠깐만요. 한인 같은 게 쌤이 어디 갔어? 한인 같은 게 쌤이요. 잠깐만요. 쌤이 빼먹었네. 한인 같은 게 한인 같은 게 쌤. 잠시만요.
얘는 왜 나왔을까요? 네. 에? 무슨 짓을 해놓은 거지? 한류가 통계 잠시만요. 내가 뭐 잘못 이동시켰다. 내가 잘못 이동시켰다. 아닌데? 미적 공통 투 샌비 소 공수고 무슨 짓을 했을까요 내가? 어이? 기념리 어이? 통쌤 쌤이 없죠? 쌤, 미안합니다. 쌤, 잠깐만요. 쌤, 이거 얼른, 쌤, 파일을 좀 받을게요. 쌤, 미안합니다. 오늘 쌤 어떻게 한 거야, 세상에. 쌤,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자, 봅시다.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512번 쌤입니다. 볼게요. 자, 요 문제지.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올 때마다 3점을 받고 뒷면이 나올 때마다 2점을 잃는 게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면이 나오면 플러스 3점이고요.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2점이 되겠죠. 이 게임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 미치친다 얘들아. 항상 그랬어. 꼭 내가 문제를 풀 때 이제부터 나는 이 문제에서 확률 변수가 뭐냐고요. 점수죠. 그러면 생각해보자. 내가 3번 던진다. 그러면 내가 x의 종류를 한번 판단해보자. x가 뭐라고요? 점수라고요. 자, 낮은 점수부터 올라가겠습니다. 낮은 점수요. 모두 DDD 나올 수 있죠. 그치? 그러면 DDD니까 마이너스 6점이야. 괜찮니? 마이너스 6점이야. 그 다음 D 2번 앞 1번 그러면은 마이너스 1점이다. D 1번 앞 2번 그러면 D 1번 앞 2번이니까 지금 4점이죠. 앞 3번 그러면 9점이죠. 이해갈까요? 이게 지금 확률 변수 x의 종류다. 됐니? 그럼 그때 확률을 구하자. 자, 확률입니다. 모두 DDD야. 얼마? 8분의 1이죠. 맞니? 그러면 마이너스 1을 하면 D 2번 앞 1번이야. 잠깐만 갑니다. 얘들아 너네 그러면 D 2번 앞 1번이야. 총 몇 번 나와? 8번 중에서 D 2번 앞 1번 나오는 경우가 몇 번 나옵니까? 3번요. 그쵸? 그래서 다음에 4점은 무슨 말이냐면 얘는 D 1번 앞 2번이에요.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맞니? 다음에 앞 3번 한 번 나오죠. 그래서 전체가 1이 될 겁니다. 이렇게요. 우리 이상의 변수는요. 이렇게 표 그리면 끝나요. 그때 지금 시그마 2x야. 잠깐만 아까 우리 방금 전에 했다. 시그마 2x입니다. 그럼 시그마 2x는 x가 아니고 2x니까 절대값 2 시그마 x예요. 요거 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편변적 구해야 되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위에 살포시 뭐라고 칸 하나 더 만들자. 뭐를? x제곱을. 그러면 36, 1, 16, 81 이렇게 되겠죠. 자, EX 구하겠습니다. EX입니다. 8분의 1을 꺼내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더하기 3, 4, 12 더하기 9 이렇게 되네. 그러면 9니까 12가 8분의 12, 8분의 10입니까? 8분의 10이네요. 맞죠? 8분의 10입니다. 그러면 2분의 3이에요.
됐니? 자, 그다음에 쌤이 vx 구할 거야. 그래서 2x 제곱을 구할게요. 제곱 하겠습니다. 8분의 1에 가로 열고요. 36 더하기 3 더하기 48 더하기 81 이거 되겠네? 맞죠? 자, 그러면 8분의 다할게 39에다가 81을 더해버리면 120에다가 48을 더해버리면 168 168이 되네. 그러면 21이죠. 8, 26이니까 괜찮죠? 이래 됩니다. 됐지? 그러면 Vx는 제편평제죠. 제곱의 평균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빼면 돼요. 분수 나오는데? 쌤 계산 장난 없죠? 8분에다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3, 4, 12 플러스 9 그러면 9, 12 맞지? 그러면 제편의 평균 그러면 4분의 9 이렇게 되는 거가? 그러면 4분의 84에다가 9를 빼는 거가 428 맞지? 428 맞지? 그럼 4분의 9를 뺐으니까 75가 왜 되는 거야? 그러면 시그마 x는요 루트 씌워줘. 그러면 2분의 루트 75야. 괜찮아? 맞니? 그러면 25 곱하기 75가 5로 하면은 5, 1은 5, 3이구나. 5 루트 3이죠. 이게 됩니다. 괜찮니? 따라서 내가 구할 거는 2 곱하기 시그마 x니까 2분의 5 루트 3이죠. 그래서 답은 5 루트 3이 나옵니다. 계산 문제인데. 네, 근데 이 점을 읽는 걸 좀. 아, 요걸 안 했다고? 아니 이 점을 읽는 거를 얻는 걸로 봤어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를 봤다고. 자, 그 다음은요. 표만 그리면 된다. 아, 진짜입니다. 이상이면 수는요. 표 그리면 짠 그냥 끝이에요, 그냥. 또 질문? 487. 자, 봅시다. 뭐 푸는데요? 연산에 비해서 안 배운대요. 네. 그 쌤이 이게 띄워야 됩니다. 이게 출판사 다다 보니까 편집 순서가 요 개념 원리하고 쌤하고 이렇게 조금 달라요. 달라서 그렇습니다. 쌤 중간 뛰어넘었는데, 그래서 숙제할 때. 연산이 변수는 못 구합니다. 492. 봅시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 즉 이게 확률 분포표야. 따라서 이 확률 변수는 무슨 확률 변수? 이상 확률 변수. 다 이상 변수다. 자, vx의 최대값 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살펴 보십시오. 나보고 vx의 최대값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vx에 관한 식을 일단 구해. 그 식을 보고 판단해. 봐봐. 너네가 지금 2학년이기 때문에 나한테 수학에서 최대값 최소값에 관한 문제는요 2가지 형태입니다. 미분 배우기 전까지야. 미분 배우기 3가지 형태야. 2가지 형태야. 첫 번째, 주어진 식이 2차식이다. 2차식이다. 그럼 완전 제곱식이다. 주어진 식이 역수꼴이다. 그러면 산술기하야. 요 2가지밖에 없다. 봄이나 이 2가지밖에 없다. 딱 그렇게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해볼게. 일단요 A하고 B를 구할게요. 식세우겠다 쌤이 A 더하기 B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쳐가지고 여기 6분의 1 어서 쌤 잡을게. 그럼 6분의 3이니까 요게 6분의 3이 나옵니다. 이렇게 됐죠? 자, 다음에 VX 식을 구할게. 그래서 X 제곱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1, 0, 1, 4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X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X는 뭐 A를 표현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참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마이너스 A 그치?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0 더하기 B 더하기 6분의 2 3분의 1요. 이게 그냥 EX예요. 성이야? 그 다음에 이 X제곱 하겠습니다. 그러면 A 0 더하기 B 더하기 6분의 4 이렇게 됩니다. 근데 위에 A 더하기 B를 구했죠? 그래서 얘는 6분의 3 더하기 6분의 4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6분의 3이니까 6분의 4 맞죠? 그래서 이게 얼마다? 6분의 7이 됩니다.
이게 EX 제곱이야. 됐지? 그러면 VX 싣고 할게. 그럼 VX는 제편 평제니까 제곱이 평균이 6분의 7에서 평균의 제곱요. 자, 보세요. 뺄 겁니다.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3분의 1의 제곱. 이게 VX입니다. 요게요. 요게 VX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지금 주어진 식이 요거니까 선생님 봐봐. 요거다. 요거니까 내가 지금 요거하고 연립을 할 거야. 미수를 하나를 가는 게 낫겠지? 그치? 그러면 뭐 A로 할까 B로 할까? 상관없어요. 어차피 최대값이니까. 이렇게 할게. B를 마이너스 할까? 좋아. 그러면 지금 B가 6분의 3 마이너스 A야. 이거를 아래식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요. 6분의 7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A 더하기 6분의 3 빼기 A 더하기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6분의 7 빼기 마이너스 2A 6분의 5가 돼요. 이렇게 돼요. 괜찮죠? 이미 완전 제곱식을 했어요. 이거 완전 제곱식이잖아. 이게 완전 제곱식이잖아. 이게 조진식이. 그렇지 않니? 그럼 그때 질문이 최대값 물어요. 최대값요. 잠깐만 이거 보세요. 너 눈으로 봐봐. 얘가 A에 관한 2차식이라 생각하자. 쌤아 한번 들어봐봐. A가 2차식이라 생각하자. 제곱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양수가 나와. 성경 그치? 근데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전체 2차항의 개수는 음수가 나옵니다. 위로 블록이죠. 그렇죠? 위로 블록이죠. 그러면 대칭축일 때가 최대값이 얘예요. 이게 연결될 거 아니야. 이해가? 그래서 6분의 7이 최대값이 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조금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네가 처음 배워. 수학에서 내가 수학을 하면서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 그쵸? 처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유형이 낯선 거야. 근데 결론은 무슨 말이면 그냥 구한대로 구해. 별거 없으면 구한대로 구해.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너네 당신들은 모의고사 안 치죠? 맞죠? 치네요. 6월4일 모의고사 치죠? 6월4일 모의고사 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치더라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내한테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나오거든요. 무조건 나와요. 모의고사기 때문에. 나오면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일단 식을 구해보자 이 말이야.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식을 구해보자. 식을 구하고 나서 판단을 해. 산수기하러 갈 거냐 완전식으로 갈 거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요. 질문요. 범인 질문할 거 없니? 진짜? 책을 안 들고 갔다고요? 걔네 말만 들고 왔어. 왜? 숙제는 다 했어? 안 돼. 쌤, 내 저 불러야 돼. 불러가지고 쌤 확인해야 돼. 했었죠? 그쵸? 했을 겁니다. 자, 봅시다. 다시 봐봐. 이상의 변수다. 이상의 변수인데 이 이상의 변수가 독립시행을 해. 다시 얘기하면 이 독립시행 있잖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같은 짓을 반복을 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양궁 선수가 화살을 어떻게 10발 쏘겠대. 아니면 사제 선수가 관역을 갖다가 어떻게 10발을 쏘겠대.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10번 쏘겠대. 지금 프로야구 시즌이니까 어떤 타자가 타석에 4번 들어섰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생각해봐. 내가 좋아. 그러면 방금 얘기한 그 어떤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 생각해보자. 총 보통 한 경기에 한 타자가요. 일반적으로 보통 4번 올라옵니다.
근데 막 이번에 막 타선 폭발해가지고 막 하면 뭐 5-6번 오르겠지만 보통 4번 올라옵니다. 4번 올랐을 때 자세히 막 첫 번째 타석에서 안타야. 그럼 두 번째 타석에서 어떻게 아웃이야 돼? 상관없잖아. 쌤은 이해가? 이게 동리입니다. 오케이요. 그래서 편하게 생각해. 무슨 짓을 하면 이상 확률 변수야. 분명히 내가 이거 셀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화살을 10발 쐈는데 그러면 뭐 10에 맞는 화살의 개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셀 수 있는 거야. 근데 같은 짓을 반복해. 아 이거 이항분포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계속 얘기하냐면 뒤에 너네가 연속 확률 변수를 하게 되면 정규분포라는 게 나와요. 달라요 이게. 그래서 문제를 보고 아 이거 이항분포야 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선면 일단 셀 수가 있는 확률 변수야. 그래서 이상 확률 변수야. 근데 같은 짓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 지금 애가. 그러면 이거 이항분포구나 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항분포는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B로 표현합니다. B로 표현합니다. B로 표현하고 자 여봐 이항분포는 횟수와 확률만 표현합니다. 횟수와 확률만 표현합니다. 알겠습니까? 몇 번 했는데 그때 이 확률은 어떤 확률이냐면 확률 변수 x의 확률이야.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고 정확하게 지금 이항분포는 NP로 표현한다. N은 횟수고 P는 확률인데 이 확률은 어떤 확률이냐면 주어진 이 사항의 아니면 주어진 이 문제의 확률 변수의 확률입니다. 됐죠? 자 그럼 저렇게 표현한다. 그럼 저렇게 표현하면요 게임이 끝나요. 표를 안 그려요. 이제부터 표를 안 그린 겁니다. 왜 표를 안 그리냐니까 얘가 독립시행을 하니까 확률이 계속 일정하게만 나오더라고. 내가 10번 중에서 관역에 맞추는 게 몇 번이냐가 중요한 거지 확률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표를 안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표를 안 그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항분포가 되면 평균은 EX는 MP 곱하면 돼. VX는요 MPQ를 하지 말고요 MP1 빼기 P로 하십시오. 수 쉬워집니다. 그 다음 표현처럼 루트 치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이항분포가 쉬워요. 자,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쌤 지난 시간에 있는데 이거는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큰 수의 법칙을 갖다 문제 내려면 이게 교과 내용 자체가 대학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나지 않습니다. 뜻만 알고 있으세요. 자, 지난 시간에 쌤이 이거 그래프 얘기했죠. 요거요. 우리가 확률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확률이라는 게 항상 두 가지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있습니다.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내일 날씨 이렇게 얘기했어. 내일 비가 올 확률 이렇게 했습니다. 얘는 수학적 확률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년치 내일자 날씨 그리고 현재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후 막 이거 다 종합을 해가지고 내는 거거든.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수학적 확률이라고 어떻게 차이가 생기기 시작해. 예를 들어서 쌤 그랬잖아. 내가 주사위 던져가지고 3의 눈이 나오는 확률 6분의 1이야. 이거 수학적 확률이거든요. 그러면 6번 던지면 한 번 나온다는 뜻이잖아. 그렇지가 않잖아. 그치? 그럼 적어도 몇 번 한다고? 적어도 일정한 횟수 이상은 해라고요. 그 표현입니다. 그래프 잘 보세요. 이거 나중에 쓸 겁니다. 우리 이거 쓸 겁니다. 다 n이 10일 때 10번 했을 때 이런 그래프 30번 했을 때 이런 그래프인데 점점 횟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요 이런 모양의 그래프 나옵니다. 이렇게 종 모양의 그래프요. 좌우대 직 모양이고 이런 모양의 그래프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통계적 확률이 되면요 이 그래프 나와요. 모두 확률 변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몇 번? 50번 이상 해라고요. 이게 큰 수의 법칙이야. 여기서 말하는 큰 수라는 게 한두 번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적어도 여러 번 많이 해라. 그래서 이름이 큰 수의 법칙이에요.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요거도 풀었죠? 똑같이. 문제만 풀었구나. 자, 문제 풀어야겠습니다. 자, 사항을 볼게. 공을 한 번 던져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10분의 7인 볼링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을 4번 던지겠대. 독립시행이지. 그러면 얘가 독립시행이잖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10분의 7인 사람인데 이걸 4번 던지겠대. 이 말은 독립시행이죠. 그래서 정리해볼게. 자, 10분의 7이라는 무슨 하면 확률이 P랄게. 확률이 10분의 7인데 이거를 몇 번? 4회 독립시행을 한 거야 얘들아. 이 말이야. 그때 그럼 얘는 뭐라고?
아하, 얘가 이항 분포구나. 이렇게요. 자, 풀겠습니다. B 이항분포는 횟수 몇 번? 4번. 자, 무슨 확률을 잘 봐. 자, 정확하게 봐야 돼. 스트라이크가 되는 횟수가 확률 변수야. 그래서 스트라이크가 되는 확률을 들고 와야 된다고요. 잘 보세요. 꼭요. 그래서 확률, 스트라이크 확률 얼마? 10분의 7.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뭐냐면 그냥 쉽게 해. 이 이상 확률 변수의 확률식을 생각합니다. 이상 확률 변수 확률식이라고요. 이상 확률 변수의 확률식입니다. 봐봐. 이거 너네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이 식의 표현이, 이 확률식의 표현이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가운데 것만 적으세요. 가운데 것만. 알겠습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거 가운데 것만 적고요. x에다가 0, 4 이렇게 추가돼요.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알겠습니까? 가운데 봐봐. 우리 이거 이미 알고 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식이지. 앞에서 했던 거. 너네 이번 시험 범위가 딱 여기 붙습니다. 이게 독립시행 확률이에요. 총 4번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x, 오케이? 내가 원하는 걸 x. 그러면 그 반대가 어떻게? 4 빼기 x. 그러면 내가 원하는 확률이 10분의 7이니까 그러면 반대 확률은 10분의 3이 있구나. 네, 이게 독립시행 확률이에요. 이항정리와 똑같죠. 그래서 이항정리, 독립시행의 확률, 이항분포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항분포예요. 그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요게 뭐라고? 확률 질량함수다. 뒤에 확률 밀도함수라는 게 있는데 그냥 어렵게 하지 마세요. 이게 질량 밀도는 이 미친 일본 놈들이 이렇게 희한하게 해석해서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뭐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꿈이지 않습니까? 미래고. 자, 그러면 3번 이상 스타일이 될 확률이야. 그러면 x가 3번 이상이야. 그러면 이 말은 x가 얼마일 때 3일 때 그리고 x가 얼마일 때 4일 때 두 가지를 구해가지고 더해야 되는 겁니다. 또는이니까. 됐니? 그러면 3일 확률이야. 4, C, 3 10분의 7의 세제곱 10분의 3의 1제곱 더하기 4, C, 4 10분의 7의 4제곱 10분의 3의 0제곱 이걸 계산하면은 만분의 6517이라는 값이 나온다. 그 말이다. 말뜻만 계속 말뜻만 이해해. 계속 말뜻만 이해해. 자, 그 다음 이항분포 B는 N, P를 따르는 확률변수 X. 그러면 이 확률변수는 어떤 확률변수? 이상 확률변수. 따라 적어. 공부할 필요 없어. 새로 진짜 쌤이 장난할게. 쌤 수업 잘 들어주고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하고 그리고 수업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너네 한 시간 동안 복습하고요. 이거 확동력 더 이상 공부할 거 없습니다. 언제? 뒤에 가야 돼요. 뒤에 가면 어려워집니다. 딱 그 단원 그 하나 빼고는요 쌤 말한 대로만 하십시오.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어차피 학교에서 복습할 거니까 그래야지 이게 그래야 너네가 다른 과목 할 시간을 벌지. 평균이입니다. 아, NP가 이구나. 분산이 1이에요. NP 1 빼기 P가 1이구나. 식 끝났어요. 연립하겠습니다. 얘가 2입니다. 따라서 1 빼기 P가 2분의 1이에요. 따라서 P가 2분의 1입니다. 그럼 P가 2분의 1이니까 N은요? 4겠죠. 이해가니? N은 4겠죠. 질문하겠습니다. X가 2일 때 확률을 합니다. P니까 X가 2일 때 확률을 합니다. 쉽게 하겠습니다. 4번 중에서 2번이 일어나. 뭐가? 내가 원하는 확률 2분의 1 제곱. 그러면 반대 확률 2번. 쉽죠? 괜찮죠? 그러면 4시 6이지. 6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그러면 약분해버리면 이거 2고 3이니까 8분의 3. 그리고다. 그리고 잠깐만. 요 형태가
잘 봐봐, 잘 봐. 요 형태가 모어서 나온 형태예요. 요거. 별표까지는 아닌데, 체크를 한번 해주십시오, 요거는. 요게. 아니야, 이게 우선 뭐, 지금 봐봐. 이게 옛날 스타일이야. 이렇게 하면 이게 옛날 스타일이야. 요게 모어 스타일이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확률 변수에 확률을 구할 식이 있다고야. 이항분포. 예전 문제 형태는 이항분포라고 얘기를 해. 요즘 형태는 이항분포는 말을 안 해. 내가 지금 구할 확률 변수의 확률을 구하는 식이 이런 식이야. 아, 이항분포. 이렇게 라고요. 알죠? 그래프에서 좀 봐주세요. 알지? 이렇게 주면 돼. 일부러 이렇게 줍니다. 이거 이항분포야.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횟수 n 얼마? 50. 확률은 얼마? 5분의 1. 끝이죠? 좀 더 이해가요? 네. 자, 상황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18번 던져서 6개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자, 미주쳐. 그치, 미쳐라. 6개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횟수 x를 하겠다. 그러면 18번 하죠. 독립시험이죠. 얘가 그러면 같은 짓을 반복하니까 이거 이항분포다. B 몇 번? 18번. 나오는 게 6의 약수야. 6의 약수가 1, 2, 3, 6이죠. 그래서 6분의 4예요. 얘가 2분의 6분의 4 했다 이렇게 요거야. 그러면 이 x 평균 곱해 18 곱하기 6분의 4 그러면 12 vx. 잘 봐. 이거 12 곱하기 1 빼기 6분의 4 이거 이해가? MP가 어차피 10이야. MP 어차피 MP 1 빼기 P잖아.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VX는 N, P, 1 빼기 P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MP가 어차피 10이라고요. 곱하기 1 빼기 P요. 그러면 6분의 2가 되는 거니? 그래서 2니까 4가 됩니다. 그러면 시그마 x는요. 루트 씌우면 되죠? 2요. 쉽죠? 이거 쉽다 해야 됩니다. 자, 상황을 보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10%가 불량품이다. 이 공장 400개의 제품이 생산될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정상품이 아니고요. 불량품을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불량품 개수를요. 됐지? 이때 확률 변수 얘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겠습니다. 그럼 잠깐 보십시오. 그럼 풀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EY야. EY 구하래. 다시 풀면 E에 2분의 3 x-5지. 그럼 얘는 2분의 3 EX-5야. 분산 VY지. 그럼 얘는 V에 2분의 3 x 빼기 5지. 그럼 얘는 4분의 9 VX지. 결국에 나한테 네가 EX와 VX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EX와 VX 구하라는 문제. 이 유형은 나오면 장담할게요. 요런 유형 나옵니다. 사항을 주고 봐라. 새로운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편집차를 구하시오. 라고 할 겁니다. 서술형이세요. 낼 겁니다. 내 장담할게요. 이런 유형 나옵니다. 자, 그럼 나는 EX와 VX를 구하자. 근데, 자, 봐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400개의 제품이 있는데, 10%의 불량률을 가지고 있대. 자, 검수하자 이거야. 자, 400개 쫙 나와있다. 보미나, 400개 쫙 있는 거야. 자, 첫 번째가 어떻게 정상이야? 그럼 두 번째 불량이야 돼? 상관없죠. 독립인 거 이해가요, 쌤말? 그래서 얘를 이항분포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상황 이렇게 문제를 해석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거 이항분포다. 몇 개? 400개. 맞지? 불량인 확률 10%. 10분의 1요. 그러면 EX는 400 곱하기 10분의 1이니까 40일 거고요. VX입니다. 40 곱하기 10분의 9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네. 그러면 얘는 36입니다. 이렇게요. 됐지? 따라서 그러면 Y는
2분의 3 곱하기 40 빼기 5. 그럼 20이니까 60 빼기 5 얼마? 55. 다음 vy야. vy는 4분의 9 곱하기 vx 36. 그러면 9981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안 가면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성인도 마찬가지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아니면 뭔가 감이 안 온다. 다시 설명해달라. 다시 풀이해달라고 해. 그래야 돼. 이건 차고 차고 들어가. 미룰 필요도 없어. 보면 이거 하나도 안 어렵다. 이거 어렵다 하면 안 된다 진짜. 네, 당신이요 수학을 10년 이상 한 사람입니다. 끝이에요. 얘들아, 연습문제 145번 지금 봅니다. 145번에 145번 배편한 적으세요. 그리고 145번 문제 지금 풉니다. 풀어주십시오. 깨세요. 자, 145번입니다.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져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미쳤습니다. 얘들아, 이상의 변수야 이거 뭐야? 이거 일반 이상의 변수야? 아니면 이거 뭐니? 이거 이항분포야. 왜? 3번 하잖아. 3번 하잖아. 이항분포야. 그러면 뭐지 이거? x를 뭐로 잡을까? x가요 앞면에 나온 횟수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잠깐 너네 서술에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x 잡고요 요 무게를 표현하죠. 이 자체가 이게 이 확률 변수가 뭔가를 따른다는 표현입니다. 수학 귀요입니다. 이거 서술에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하기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x는 다른데 뭘 다른데? 이항분포를 다른데 됐니? 몇 번? 3번. 앞면이죠. 2분의 1. 괜찮아. 이렇게 된 거야. 됐지? 자, 그럼 잘 봐. 그럼 이 표현 대치감을 어떻게 쌤? 이게 뭐예요, 이게? 보세요. 이 표현이요, 요겁니다. FA라는 게 얘의 평균이지. 이 x-a의 제곱 이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그럼 이하고 이 가로 안의 식을 전개를 해. 그러면 라지 x 제곱 빼기 2a 라지 x 더하기 a 제곱이 되겠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배웠다. 평균이라는 건 주어진 식의 x 자리에 ex가 들어가는 게 평균이다. 맞지? 그러면 잘 봐. 2x제곱 빼기 2a 2x 더하기 a제곱. 자, 요거 일단 요까지. 우리가 어떤 주어진 식의 평균이라는 거 항상 x에다가 2가 들어가면 돼. 그래서 이런 거야. 잠깐만요. 여기 낯서죠? 여기 좀 낯서죠? 그러니까 x 대신에 2x x제곱 대신에 2x제곱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온다. 그러면 얘들아, 쌤 이거 어떻게 구해요? 표도 없는데? 이 말이잖아. 쌤 이거 어떻게 구해? 표도 없는데. 이거 어디서 구하냐면 봐. 얘는 어디서 구하냐면 분산에서 구해요. vx라는 게 제평평제잖아. 그래서 2x제곱 빼기 2x의 제곱이거든. 기억을 해. 2x제곱이 즉 제평은요 항상 분산에서 구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항분포니까 2x는 뭐야? 2분의 3이야. 2분의 3이야. 그러면 vx는 2분의 3 곱하기 1 빼기 p가 2분의 1이지. 그래서 얼마? 4분의 3이 돼. 괜찮을까? 됐지?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 x제곱 해봅시다.
2x제곱은요. 4분의 3 분사는 2x제곱 빼기 2x의 제곱이죠. 이해가? 따라서 2x제곱은 4분의 3 더하기 4분의 9에서 맞죠? 너 이항 했으니까 4분의 12, 4분의 9, 4분의 12 그래서 얼마? 3이 됩니다. 그러면 식은 이렇게 되는 거네. 2x제곱 3 빼기 2a 곱하기 2x 2분의 3 더하기 a 제곱이요. 자, 이따 여기까지. 지문에 이해 안 되는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질문하십시오. 괜찮니? 발.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식이요. 지금요. FA죠. 이게 FA죠. FA잖아. 그래서 A가 C로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요. 그러면 다 했으면 A제곱 빼기 3A 더하기 3이 됩니다. 2차식이야. 최소값 구하래. 뭐 완전 쉬지 뭐. 끝났잖아. A 빼기 2분의 3 전체 제곱 4분의 9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9거든요.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3이니까 4분의 12 그럼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9 4분의 12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4분의 12 그러면 4분의 3입니까?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 4분의 3이겠죠. 이해가요? 이제 요런 게 어려운 거지. 요런 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아니요. 이것도 유형이에요.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나 어떤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은요. 바로바로 됩니다. 요런 것만 시험 기간 때 조금 더 집중해서 문제 풀어주면 돼요. 시험 대비는요, 수원이 우리 집 복습하고 있죠. 복습하고 나서 진도 끝내면데, 수원은 쌤 끝까지 다 할 거야. 학교에서는 맨 마지막 수학적 기납법에서 보면 맨 마지막에 기류법이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내가 뺄 건데, 너네는 수원을 시험 쳐야 되기 때문에,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일단 진도는 수원이 끝난 동시에 시험 대비 들어갈 거고요. 학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종도 지금 진도가 끝난 동시에 바로 시험 대비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 자체가 너네 이게 시험 대비야. 수업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수원이 복습이지만 자 그러면 나머지 꼭 푸세요. 지금 개념원리는 이 연습 문제 좋은 문제 되게 많습니다. 오늘 연속 확률 변수 봅시다. 자, 연수 해볼게. 우린 지금까지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거 있어요. 확률 변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셀 수가 있어. 내가 이거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 그거 우리는 이상 확률 변수를 하자. 그러면 이상 확률 변수의 표현은 두 가지 법이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확률 분포 표를 만드는 겁니다. 표 만들어가지고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평균차 구하고 그런 과정이 있고 좀 전에 했던 게 그러면 분명히 이상 확률 변수인데 독립시행을 해. 같은 짓을 반복을 막 해. 그럼 얘는 이항분포다. 그래서, 그러니까, 개념은 있잖아. 무슨 말이면, 똑같은 이상의 변수야. 하지만, 표현하는 게 다르더라고. 확률분포 표로 만들 것이냐, 이항분포 비로 표현할 것이냐. 그거 얘기했던 거야. 자, 그럼 이제 이상의 변수가 끝나고요. 연소확률 변수입니다. 자, 연소확률 변수 이거야. 확률 변수가 무슨 말이면, 시간, 거리, 높이, 깊이, 넓이, 속도 이런 식으로 보면 무슨 말이면 내가 세수적인 개념이 아니야. 연속적인 개념이야. 우리가 주사위 누는 1 다음에 2고요. 5 다음에 6이지 않습니까? 연속적인 변수를 그런 게 아니에요. 1 다음에는 무슨 2가 옵니까? 1점 얼마가 올 수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나 거리 같은 개념이면 만약 1km 다음에 2km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확률 변수를 일단 먼저 구분합니다.
괜찮지? 자, 그 다음 확률 밀도 함수. 아니요 어렵게 하지 마세요. 무슨 밀도야. 그냥 연소 확률 변수의 확률을 구하는 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연소 확률 변수의 확률을 구하는 식. 자, 근데요. 이 확률 구하는 식 우리 몰라요. 알겠습니까? 우리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이거 갖다 풀 수도 없어요. 이거 몰라요. 그냥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분포표라는 거에 의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근데 연소확률 변수에서는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소확률 변수에서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는 형태를 안 놉니다. 그냥 용어만 알고 있으세요. 그냥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연소확률 변수의 확률을 구하는 식이다. 끝. 자, 그 다음 볼게. 그러면 얘가 연소확률 변수야. 얘들아, 이상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세수가 있기 때문에 표를 만든 거야. 연소확률 변수는요, 확률 변수가 어마무시 많겠죠. 그래서 표를 못 만들어. 그래서 나온 게 뭐야? 그래프야. 그래서 나온 게 그래프야. 이 확률, 그러니까 이 연소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어떻게? 그래프예요. 그래서 그래프 나옵니다. 자, 잠깐 봅시다. 아까 쌤이 잠깐 언급했는데, 아까 큰 수의 법칙 할 때, 요 모양 기억나죠? 종모양요. 이게 보면 대칭 형태고요. 가운데 이 대칭축이 존재할 것 같고, 막, 좌우가 대칭이고, 이제 이런 모양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연소확률 변수에서 나타내는, 이제 연소확률 변수가 나타내는 확률 분포의 그래프예요. 이게. 분포 그래프입니다. 됐지? 그래서 이 식을, 즉, 이 그래프식을 우리 뭐 하자? fx를 하자. 무슨 말이야? 이 그래프가 연소 확률 변수의 확률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이게요. 그 식이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식이 있으니까 함수잖아. 그치? 그래서 함수, 그 식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이게 연소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요 그래프 자체가. 네. 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표현하자. 할게. 이게 확률을 나타내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냐, 편하게. 얘들아. 이게 연소 확률 변수의 확률을 나타내는 식이다. 그런데 어떤 모양? 종 모양 또는 모자 모양. 생각하면 돼. 자, 간다. 그러면 이 fx는 항상 0 이상이다. 왜? 확률식이니까. 확률이잖아. 확률은 음수 나올 수 없어요. 0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다. 이해가. 자, 이제 중요한 얘기 할 겁니다. 넓이가 확률이야. 기억해. 확률 밀도 함수에서 확률은요, 이 그래프의 넓이에요. 즉, 확률 변수 x가 a부터 b까지의 확률. 보이니? 여기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쉴게요. 자, 셀 수가 없잖아. 연소 확률 변수니까. 그래서 범위를 주는 거야. 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범위 주는 거야. 셀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표현할게. 확률. 연소 확률 변수 x가 a 이상 b 이하의 확률은 뭐라고요? 요렇게 둘러싼 그래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확률 변수 x가 a부터 확률 변수 x가 b까지, 그리고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게 확률이에요.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할 수는 없어요. 너는 넓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적분을, 그러니까 수투에서 적분을 배우기 전까지는 구할 수는 없습니다.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잘못됐어. 교육과정이. 이게 확통이 너네 2학기 때 배웠어야 돼. 네, 맞아요. 근데 뭐 학교 일정 상황에서 2학기 못해서 1학기 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수투를 하면요, 이거 구하기가 되게 수월해지겠죠. 적분은 아직 안 배워놨습니다. 아무튼 넓이다. 알겠지? 이런데 연소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은 연소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의 넓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질문. 그러니까 잠깐만. 밑줄 칠게. 넓이다. 그러면 전체 넓이는 얼마야? 이 전체 넓이는 얼마인데? 1. 왜? 모두 확률의 합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1입니다. 뭐 그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연소 확률 변수가 왜 있는 성질을 가졌느냐, 그래프가 왜 있다고냐,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분은 안 배웠으니까 이 적분 우리 수투한 다음에 쌤편 얘기할게요. 너네한테 그래서 넓이를 갖다가 이렇게 곡선 모양의 그냥 뜬만 못 써. 뜬만.
뜻만 물어보네요. 뜻만 물어봅니다. 202번 해볼까? 아직 너네 실질적으로 처음 듣는 말이니까 이게 좀 와닿지가 않겠죠? 그래서 쌤이랑 조금 더 해봅시다. 202번 보자. 다음 보기 중에서 연소 확률 변수인 것을 고르시오 했습니다. 연소 확률 변수야 얘들아. 셀 수 없는 거야. 기억. 어느 학교 학생들이 키. 돼? 판단이 틀려도 돼. 키. 돼 안 돼? 되죠. 키입니다. 뭐 170다면 171이야? 아니잖아. 키 됩니다. 니은. 어느 지역에 한 달 동안 내리는 강수량 되죠? 셀 수 없을 거잖아. 다음 디귿 10개의 주사위 던질 때 소수의 눈이 나오는 주사위 개수 이산입니다. 이건 셀 수 있으니까 몇 개 이런 식으로 맞지? 리얼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의 수명 시간이에요. 시간 셀 수 없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얼이 연소확률 변수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범위가 x가 203번은요.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1만 줬습니다. 그때 확률미터 함수 될 수 있는지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마이너스부터 1까지 넓이가 1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봐봐.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F1을 하면 가로 1번을 하면 이게 x축 이게 y축이야. 이렇게 y축이야.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요게 플러스 1 하자. 이렇게 2분의 1입니다. 그거 이렇게 이만 상수함수니까 그때 이때 이렇게 넓이가 1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해가? 그래서 이거는 가로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말 뜻이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통계에서 미술 구하는 건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 뭐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단원에서 어떤 내가 특정한 미술을 구해야 돼. 그러면 미술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 개념은 하나밖에 없다 했어. 그게 뭐니? 엄마, 얘들아. 미수야. 씨, 몰라, 나 K. 미수야. 어떻게 구할 건데?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다. 요것밖에 안 쓴댔다. 나보고 미수 구하래.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다. 이걸로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많이 쌤이 가로 2번을 풀어보면 0부터 1까지잖아. 이게 y축이고, 그러니까 연소하면서 그래프 그려야 돼요. 항상 x축 y축이면 지금 kx가 있어. 이게 있겠대. 이게 y는 kx야. 있겠대. 0부터 1까지야 0 그럼 1 잡자. 이렇게 이 넓이가 얼마 돼야 돼? 1요. 이 넓이가 1이라고. 이 넓이가 2라고. 이 삼각형 넓이가 1이라고. 그럼 K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배가 1이지. 높이가 얼마? K죠. 이게 얼마? 1이 된다고. 따라서 K는 얼마? 2.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필수 예제 14번 보겠습니다. 연소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잠깐만 또 해석해줄게. 연소확률 변수야. 확률 밀도 함수야. 뭐라고요? 그래프요. 그래프. 연소 확률 변수의 확률을 나타내는 식. 오케이? 다시 해볼게. 확률 밀도 함수. 연소 확률 변수의 확률을 나타내는 식.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게 k 곱하기 3x 더하기 1이래. 됐지? 자, 그럼 해보자. 0부터 2까지야. 0 넣어. x 0 넣어. k죠. 그래서 x 0일 때 k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잠깐만요. 음수일 리는 없겠죠? 확률이니까. 얘가 밑으로 내려올 리는 없잖아. 확률이니까. 2 넣어. x 2 넣어. 그럼 얼마? 7k. 이해가니 2대 7k. 그래서 이렇게 생긴 어떻게? 사다리꼴이 나와요. 사다리꼴입니다. x축과 둘러싼 부분 넓이에요. x축과입니다. 사다리꼴이에요. 알겠습니까? 사다리꼴입니다. 요 놈의 넓이가 얼마라고? 2라고. 거기서 k가 나와요. 괜찮지? 항상 지금 하고 있는 우리 통계에서 어떤 미술 구하래. 뭐밖에 안 쓴다고?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다. 이밖에 안 씁니다.
다 마찬가지. k 구하래. k 구하래. 자, 0부터 1까지는 kx, 1부터 2까지는 k 곱하기 2 빼기 x. 이게 어떤 거냐면, 눈으로 봐봐. x가 1로 봐봐. 얼마야? k죠. x에다 2 넣어보세요. 아, 쏘리. x에다 1 넣어보세요. k죠. 이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는 기울기가 양수, 이때는 기울기가 어떻게? 지금 저기서 음수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해하세요. 자, 보세요. 다시 해볼게. 0일 때 0이지. 1일 때 k야. 1일 때 k지. 2일 때 0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저렇게 생긴 어떻게? 삼각형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0일 때 0, 1일 때 k, 다시 1일 때 k, 2일 때 0. 오케이? 직선이니까. 1차잖아. 그럼 직선이잖아. 1차니까. 그래서 저런 모양이 나온다. k 구하래. 모든 넓이 합은 1이다. 괜찮니? 자, 삼각형 넓이 구할게. 이거 구하면 밑변이 지금 2분의 1 곱하기 2고요. 높이가 얼마? k죠. 이게 얼마? 1 돼야 돼. 따라서 k는 1이야. 1이다. 자, 질문. 확률, 넓이. 이 그래프의 넓이 0부터 2분의 1까지. 자, 잡아볼게. 그럼 2분의 1이 여기다 서 치자, 이렇게. 그럼 0부터 2분의 1까지니까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이기는 겁니다. 요거요. 요 넓이 구하라고요. 그러면 식이 요 식이 y는 x잖아. 그치? 그러면 요 좌표가 2분의 1, 2분의 1이겠네? 따라서 넓이는 삼각형 넓이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2분의 1, 높이도 2분의 1. 그래서 얼마? 8분의 1입니다. 끝. 쉽죠? 없어요. 그냥 연상의 변수가 뭐다? 그때 연상의 변수의 확률 일정 함수가 뭐다? 끝. 왜냐면 너 적분 알기 때문에 이걸 깊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되게 단순해요. 지수밖에 없죠. 어찌 보면. 네. 너네가 적분을 배웠으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질 건데 어려워질 수가 없어요. 이게. 자, 정규분포. 정규분포, 그 다음에 정규분포 하고 나면 이항표 정규분포 관계. 그쵸? 요거 나오면 이제 통일 추적. 이렇게 됩니다. 자, 정규분포 하겠습니다. 아니요. 조금 미랍시다. 잠깐만. 너네 학교에서 학동 지금 진도 어디 하고 있니? 독립? 독립하고 있습니까? 진아야, 너네는? 들어갔니? 통계 들어갔습니까? 에? 수업 듣고 있지? 봄이나? 학통 어디 하고 있어? 표 그리는, 그럼 확률분포 들어갔네요. 이상의 분포. 그러니까 이상의 변수 들어갔네요. 표 그리는 거. 확률분포. 수업 잘 들으세요. 수업은 그냥 수업 자체가 복습이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고 교과서는 억수양 작아요. 금방 끝낼 겁니다, 아마. 자, 정규분포란 거 합시다. 표를 안 그리니까 내용이 별로 없어요. 봐봐. 이상 확률 변수는 확률분포표라는 게 존재하고, 그리고 이항분포라는 게 있다. 연소 확률 변수는 표를 못 그려. 왜? 확률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던 거야. 그럼 그 그래프가 이상 확률 변수의 확률, 즉 확률 나타내는 식,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치? 됐지? 그럼 이제 뭐 나온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바로 정규분포예요. 없어요. 과정님. 다른 게 없어요. 표 그리기는 이게 없기 때문에 없어요. 바로 정규분포 들어오겠습니다. 자, 정규분포라는 건, 쌤 설명할게. 봐봐. 정규분포라는 건, 이게 요 말이야. 확률 밀도, 이 식 몰라도 됩니다. 이 식 몰라도 됩니다. 알죠? 몰라도 됩니다. 이 식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몰라도 됩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가 있다고 식이야. 알지? 있다고 식이야. 있다고 식이야. 그냥 있다고 식이야. 그래서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여기서 말하는 이 시그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개수고요. 이 참보죠. 요게 나중에 우리가 미적분하게 되면 요거 볼 겁니다. 이거 무리수예요.
2.718가는 이렇게 무리수입니다. 이거 그냥 포텐셜 1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냥 상수, 그냥 우리가 왜 파이처럼 이런 거예요. 파이, 무리수 파이 그런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몰라도 됩니다.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다가 지수가 있다고 들어와. 그냥 이런 식이야. 알겠니? 어떤 임의의 연소확률 변수가 있는데 이 임의의 연소확률 변수가 이런 확률밀도 함수를 가지고 있대. 알겠지? 있대 이 말이야. 그럴 때의 연소확률 변수의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한다. 다시 설명했습니다. 정규분포라는 거, 이 연소확률 변수가 어떤 특정한 확률밀도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를 이런 식의 확률밀도 함수를 가지고 있는 연소확률 변수의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하자. 이 말입니다. 정규분포는 그냥 소개예요. 설명입니다. 됐지? 그냥 이런 특정한 확률밀도 함수를 가지고 있는 연소확률 변수의 분포. 이게 정규분포의 뜻입니다. 됐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설명해줄게. 왜 그래프가 있다 보냐? 자, 해봐. 앞에 루트 2파이 C가 이 개수예요. 그러면 잠깐만. 지수인데, 얘가 제곱이지. x 빼기 m이 제곱이지. 그래서 이렇게 대칭 형태가 나와요. 선생님, 이제 입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대칭축이 뭐냐, 이거야. 이게 누구야? m이야. 그냥 조금은 이해를 해. 학교 선생님이 얼만큼 설명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왜, 봐봐. 그러니까 정규분포 곡선이 이거야. 이제부터 그냥 정규분포 곡선 이거야. 그때 왜 대칭축이 m이냐고. 왜 평균이야? m이 평균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균이 m입니다. 그러면 왜 정규분포에서 이 대칭축의 대칭축이 왜 m이냐고요? 식에서 나와요. 얘 때문에 그래요. 요게. 그래서 지금 m이 대칭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얘는 정근선이에요. x축과 만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만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정규분포 곡선이라는 건데, 무슨 이것도 확률밀도 함수예요. 확률밀도 함수입니다. 연소 확률 변수가 이런 확률밀도 함수를 가지고 있는 분포, 정규분포. 그래서 이게 연소 확률 변수의 이거 확률 분포 식입니다. 요게 알겠죠? 식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사면 이 전체 면적은 얼마다? 1. 대칭축은 얼마야? 누구야? 평균. 이 말이야. 괜찮나? 오케이, 알겠지? 원래 더 어려운 말을 해야 하는데, x 빼기 m이 무슨 뜻이야? x가 확률 변수야?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 너네 당신들 배웠어요. 배워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중3 때요. x가 확률 변수야? 거기서 평균 뺄 때, 그럼 x 빼기 m이 무슨 뜻일까? 배웠습니다. 중3 때요. x 빼기 m.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겠대. 이거는, 편차라고 들어봤어요. 편차요. 이 편차의 제곱이에요, 저게. 그것까지 안 들어가도 돼. 그래서, 일단은, 저 제곱식 때문에 대칭이 나오고, 대칭축이 누구다? 평균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이제 보면 봐봐. 이런 특이한 확률밀도 함수를 가지고 있는 연소확률 변수의 분포를 정규분포를 하고 이 그래프를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하자. 이제부터 우리는 이 곡선만 다룹니다. 알겠죠? 다른 거 안 다룹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곡선만 다룹니다. 대칭축이 누구? 평균인 이 곡선만 다룹니다. 연소확률 변수에서는. 그렇게 이해해줘. 자, 간다. 그 다음 요거 우리가 이항분포가 b라고 표현하고 n, p라고 표현한다면 얘는 정규분포 n이라고 표현합니다. n. normal 그때 있습니다. 정규분포 n이라고 표현하고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 잠깐만, 이거 분산을 하지 마라. 어차피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이잖아. 분산을 하지 마. 나중에 실수해. 그래서 항상 정규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표현하더라. 이렇게 익혀줬어요. 처음부터. 정규 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표현한다. 이렇게요. 분산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헷갈려합니다. 잠깐만. 요 밑에 요거 한번 언급하고 갈게요. 확률 변수는 두 종류다. 이상률 변수와 연소확률 변수. 이상률 변수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고 이항 분포가 존재하고요. 연소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고 뭐라고? 정규 분포가 존재한다. 이항 분포는 횟수와 확률인 NP를 표현하고 정규 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인 M과 시그마의 제곱으로 표현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세요. 자, 요거 표시 한번 하자, 얘들아. 몇까지 했는데 이 표시 한번 하자. 이거 질문할 때가 있어요, 이거. 그래서 그래요. 요거는 별표다. 요게 수능에 나오거든요. 요건 별표다. 수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여기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줘야 됩니다. 할게. 자, 봅시다. 정규 분포의 정규 곡선에서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봐봐. 일단 직선 x는 m의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고 정근선을 가집니다. 괜찮지? 이게 정규 분포 곡선입니다. 대지축이 m입니다. 알겠죠? 일단 x가 m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이건 몰라도 돼. 이건 몰라도 된다. 알겠지? 왜냐면 식을 우리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x가 m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왜? 대축축이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x가 m일 때 최대값을 갖습니다. 다음, 이 곡선과 이 정규분포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왜? 모든 확률의 합이 1이니까. 됐죠? 이제 요물입니다. 간다. m 값이 일정할 때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식을 볼게요. 식이 나와요. 요 식에서 이 말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식이죠. 이 식 잘 보세요. 그냥 앞에 있는 루트 28 시그마 분의 1은요. 그냥 개수입니다. 자, 지금 x가 값이 일정하대. 잘 봐. x 값이 일정하대. 평균이 일정한 거야. 쌤이랑 우리 이 얘기 좀 하자. 아씨, 이거 지워 필요해야 되네. 이건 이해해. 봐봐. 우리가 가로축이 확률수 x예요. 그래서 종모의 그래프를 딱 그렸어요. 괜찮니? 이렇게 그랬어. 그러면 이 가운데 누구야? M이야. 이것에 많은 소리 할게. 너네가 중3 때 뭘 배웠냐면 분산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배웠어요. 분산, 표현편차를 배웠어요. 내가 많은 소리 해줄게. 분산의 뜻이 뭐냐면 얘들아, 분산과 표현편차의 뜻이 같다? 표현은 차이야. 분산을 루트 씌우는 게 표현편차고 표현편차를 제곱하는 게 분산이야. 뜻은 똑같아. 분산의 뜻이 뭐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주어진 별량이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게 분산이에요. 생각해보자. 우리 반은 점수가 다 비슷비슷해. 예를 들어서 우리 반 수학 점수는 애들이 점수가 거의 다 비슷비슷해 라고 했어. 물어보자. 그러니까 분산이 큰가 분산이 작은 거야. 분산 뜻이 뭐라고? 평균을 중심으로 주어진 별량이 흩어진 정도예요. 근데 어떤 특정한 반이 있는데 우리 반은 수학 점수가 애들 다 점수가 비슷비슷해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 말은 분산이 큰 거야, 분산이 작은 거야? 선생님 지금 이거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분산이 큰 거야, 분산이 작은 거야? 점수가 비슷하다니까? 분산이 작은 거야. 작은 거야. 분산이 작다는 말은 성적이 고른 거야. 너네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성적이 고르다고 하니까 항상 좋은 성적 얘기하더라고.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 수학 점수가 50점인데 싹 다 50점 근처야.
고른 거야 그게. 알겠니? 또 다른 반이야. 우리 반은 수학 성적 평균은 50점인데 전교 1등도 있고 전교 꼴등도 있어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분산은요? 큰 겁니다. 왜? 성적이 고르지 않으니까. 평균이 50점인데 100점도 있고 빵점도 있는 거야. 이해가니?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분산이 고르다, 즉 분산이 작아. 그러면 성적이 고른 거야, 성적이 고르지 않은 거야? 이거 중요한 겁니다. 분산이 작아. 그러면 성적이 고른 거야, 성적이 고르지 않은 거야? 성적이 고른 거야. 분산이 무슨 뜻이라고요? 흩어진 정도라니까. 분산이 클수록 많이 흩어지는 거예요. 알겠니? 100점도 있고 빵점도 있어. 그러면 얘는 분산이 큰 거고 성적이 고르지 않은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분산이 이해하는데 분산이라는 게 흩어진 정도야. 분산이 크다는 말은 많이 흩어진 거고 분산이 작다는 말은 적게 흩어진 거야. 자, 잠깐만. 그래서 그래프 두 개로 쓸게. 빠진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잠깐만, 좀 대칭으로 보자. 대칭으로. 아니, 여기서 더 이상 못 나가. 이 개념을 잡아줘야 돼서. 확정 잘해요, 네. 봐봐. 이렇게 됐다. 됐지? 전체 합은 항상 얼마? 1이지.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자. 보면 생각해보자. 자, 간다. 그래프가 얘가 이렇게 빡 솟구쳤어, 이렇게. 이렇게 딱 솟구쳤어. 솟구치면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아래로 와야 된다는 거 이해가요? 이렇게? 이게 아래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아래로 와요. 왜? 전체 넓이 1이라니까. 아니, 이만큼 올라갔잖아. 그럼 올라가면 나머지 부분에서 빠져야지. 지금 흰색이 넓이가 1일 거라고. 근데 얘가 이렇게 솟구쳤어, 이렇게. 솟구치면 나머지 부분에서 이렇게 흰색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어야겠죠. 그래, 전체 넓이가 1이 될 거니까. 됐나? 자, 파란색 그래프 설명하겠습니다. 파란색 그래프는요, 평균이죠, 이게. 솟구쳤죠. 무슨 말이야? 별량들이 평균의 중심으로 어떻게 더 몰린 거야. 이해할까? 그 다음에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얘가 이렇게 나아졌어. 이렇게 나아졌어. 즉, 흰색 그래프에서 이렇게 꺼졌어. 이렇게 꺼졌어. 그러면 이쪽 부분이 이렇게 위에 있어야 돼요. 왜? 전체 넓이 1이어야 되니까. 흰색이 1이야. 근데 얘가 이만큼 꺼졌어, 이렇게. 그럼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흰색보다 위에 있어야겠죠. 이해갈까요?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이해할 거야. 저기서 파란색, 흰색, 빨간색이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분산이 가장 큰 것은? 틀려도 돼. 정답을 하는 게 아니잖아. 분산이 가장 큰 것은? 분산이 무슨 뜻이겠어? 흩어진 정도야. 많이 흩어져야 돼. 빨간색이야, 흰색이야, 파란색이야. 많이 흩어져야 돼. 평균 중심으로 많이 흩어지라니까. 빨간색이야. 그러면 분산이 가장 작은 것은 파란색입니다. 왜? 평균 중심으로 더 몰리니까. 그래서 솟구친 거예요. 값이 많아지니까. 이해갈까? 그러면 분산이 작다는 말은 성적이 고르다, 성적이 고르지 않다. 분산이 작다. 성적이 고른 거야, 성적이 고르지 않는 거야. 성적이 고른 거야, 이놈 새끼들아. 분산은 흩어진 정도야. 흩어진 정도 적다고. 분산이 크다는 말은 성적이 고르지 않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본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성적이 고른 그래프는 파란색입니다. 여기서 오해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빨간색이 성적이 고르다는 오해를 하는 거야. 왜? 펑퍼짐하니까. 펑퍼짐한 건요 많이 흩어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펑퍼짐한 건요 많이 흩어진 거예요. 많이 흩어졌다고요. 흩어졌단 말이 분산이 크게 흩어지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저 빨간색이 가장 성적이 고르지 않은 그래프예요.
여기서 오해 딱 해요. 왜? 펑퍼짐하니까 고른 거 같거든. 잘 이해한다. 외우지 마라. 이 외우는 거 아니다. 이해지. 이해지. 이렇게 몰린 게 성적이 고른 거야. 왜? 니나 내나 성적이 다 비슷한 거야. 그래도 나는 거야, 우리 반은. 그럼 성적이 고른 거야. 얘는요, 전교 꼴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퍼주는 겁니다, 애들이. 막 100점짜리도 있고, 막 빵점짜리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얘들아, 저 그래프 그리세요. 지금 여기 보면 여백 있죠? 선생님, 저 그래프 그리세요. 저거. 색깔별로. 이쁘게. 파란색 그래프. 그러면 파란색 그래프는 이렇게 솟아 올라가니까 이렇게 검은색보다 아래에 있었겠지? 왜 전체 합은 1이니까. 다음 빨간색. 얘가 이렇게 푹 꺼지니까 꺼졌다. 그러면 검은색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봐봐. 아니 그냥 그림 들으세요. 알죠? 그리고 필기 학교 쌤 설명해 주실 거야. 수준인데 쌤한테 들어봐봐. 이제 이 세 개의 그래프는 뭐를 기준으로 평균은 같아. 오케이? A, B, C 세 반이 있는 거야. 빨간색 반도 있고 파란색 반도 있고 검은색 반도 있는 거야 현재. 근데 이 세 개 반은 평균은 같대. 그 말이야 지금. 같은 평균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근데 성적이 가장 고른 반은요? 파란색 반이요. 이해가요? 왜? 평균 중심으로 애들이 많이 몰려있는 거야. 많이 몰려서 이렇게 솟구친 거야. 많이 몰려있어서. 그 성적이 고른 거야. 그럼 성적이 가장 고르지 않은 반은 빨간색 반. 그 퍼져 있는 거야. 여기서 오해한다고. 고르네? 아, 퍼져 있구나. 이 생각한다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고르다는 말은요. 니나 내나 성적이 고라고요. 평균 중심으로 왕창 몰려있다고 애들이. 그게 고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잘하는 것과 성적이 고르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잘하는 말은요. 평균이 높고 분산이 작은 거예요. 이해가요? 평균이 높아. 근데 평균이 높은데 애들 점수가 다 그 근처래. 그런 반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평균은 높고 분산은 작고. 맞지? 그럼 제일 못하는 반은 뭐야? 평균 낮고 분산 낮고요. 못하는 것 때문에 모아놓은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이게 4번 내용이야. 쌤 지금 이 그래프 그린 게 4번 내용이야. 4번 내용이야. 뒤에 있는데 쌤 다시 이렇게 보고 합시다. 즉 평균이 일정할 때 시그마의 값이 클수록 높이는 낮아지면서 퍼진다. 이해가나? 시그마가 표준편차야. 표준편차가 분산사 똑같은 뜻이라 했잖아. 표준편차가 즉 애들의 흩어진 정도가 클수록 퍼진다고. 빨간색이라고. 4번이야. 이해가? 괜찮아?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 또 얘기해 줄게요. 표준편차죠. 표준편차와 분산 똑같은 뜻이라 했습니다. 표현의 차이지.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평균은 대칭축이야. 그럼 표준편차는 뭐 뜻할까? 이 그래프의 폭이에요. 흩어진 정도라니까. 분산이. 표준편차가 크다. 분산이 크다는 말은 많이 흩어진 거야. 그래서 그래프의 폭이 저거 얘도 적자. 아고 목 아파. 목 아파 죽겠다. 이게 이 표준편차가 나타내는 게 그래프의 폭입니다. 폭이에요. 폭이에요. M은 뭐였어? 대칭축입니다. 얘는 정규분포 곡선의 대칭축 평균. 정규분포 곡선의 그래프의 폭 표준편차 또는 분산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5번은요. 무슨 말이야? 시그마가 일정하대. 표준편차가 일정하대. 무슨 말? 폭이 일정한 거야. 폭이 일정한 거야. 폭이. 즉 다 흩어진 정도는 다 똑같대 애들이. 그러면 뭐에 따라서? 평균, 즉 대칭축에 따라서 곡선의 모양. 자, 넘겨보십시오.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예요. 요 얘기예요. 요거 설명한 겁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뭐와 같아? 평균을 같아. 표준 편차 또는 분산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요. 표준 편차 같아. 그래프 폭이 똑같아. 그 일상하는데 그냥 어떻게 하느냐? 평행 이동하는 거야. 그래프를. 똑같은 그래프를 평균에 따라서 즉 대칭축에 따라서 그래프를 이렇게 이동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쌤아 이해가요? 그게 요거다. 요걸 수능에서 100% 물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수능에 묻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주제도는 높겠죠. 수능 100% 문제예요 이거.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 깊게 이해해. 깊게. 수능까지 난이도는 안 냅니다.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낼 겁니다. 근데 깊이 이해를 하고 있어. 그래요. 그러고 있어. 쌤이 너네가 확통을 선택하게 되면 쌤이 더 깊이 얘기하겠는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쌤이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됐죠? 됐죠? 자,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 자, 여기까지 설명하자. 자, 표준 정규분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야. 자. 요거 조금 잘 이해해 줘야 돼요. 일반 정규 분포를 이제 막 했던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이게 연수 확률 변수잖아. 맞지? 연수 확률 변수니까 그러면 수없이 비슷한 평균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집단의 그래프야. 평균을 2로 잡았어. B라는 집단의 그래프야. 쌤 지금 정규 분포 잡았다. B라는 집단의 평균이 2.01 잡았어. C라는 집단의 평균을 2.1로 잡았어. D라는 집단의 평균을 1.98로 잡았어. 아니 그게 극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맞잖아. 근데 엄연히 다르다고요. 엄연히 다른 거라고요. 이게. 왜? 평균이 다르기 때문에. 맞지? 근데 이러니까 정규분포가 너무 지저분해지는 거야. 비슷한데 다 다르게 봐줘야 돼. 야 씨 너무 힘들다 이거 이렇게 하면. 너무 애가 비싼 값 써가지고 너무 지저분하게 한다. 그래서 뭐 하자? 야 우리 이거 좀 정리 좀 하자 라고 나온 게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정규 분포가 있는데 이게 연소확률 변수다 보니까 비싼 값인데도 불구하고 다 다르게 봐줘야 되더라고. 그래서 너무 불편하다. 너무 지저분하고 이거. 그래서 조금 정리하자. 그래서 표준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뒤에 나올 건데 쌤 미리 써줄게. 표준화 작업을 합니다. 즉 이 표준화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연소 확률 변수를 이 비슷비슷한 것들을 하나의 값으로 어떻게 통일시켜 버리자 라는 뜻이야. 그래서 표준화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Z라고 표현해요. 선생님 왜 Z인가요? 나도 몰라요. 네, 이 Z라는 놈이 있는데 지도 이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요. 지 논문에서 그냥 멋있잖아. Z예요. Z입니다. x 마이너스 잠깐만요. 네, 시그마분의 이거 외우면 돼. 이거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야. 이게 표준화 작업이야. 이게 표준화 작업입니다. 분모가 표준 편차고요. 분자가 편차예요. 분모가 표준 편차고 분자가 편차입니다. x 마이너스 m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일반 정규 분포를 싹 다 x를 이렇게 다 바꿔 z로 바꿔 x z로 바꿉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 이걸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르고요. 잠깐만요. 항상 0,1을 따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쌤이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보고요. 그래서 요까지는 공부해놔. 자 해봐. x가 연소 확률 변수야. 얘가 일반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더라고요. 이렇게 따른다. 근데 이거를 내가 Z화시켜. 그러면 확률 변수가 Z로 바뀌어. 그럼 얘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하고요. always, 항상요. 0, 평균 0이 되고요. 표준 편차는 1이 됩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모든 일반 정규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인 0,1로 바뀝니다. 뭘 하면? 표준화 작업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겁니다. 아니요, 정규 분포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무슨 말이냐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거를 일괄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딱 기준 잡아준 거야. 항상 평균 얼마? 0. 항상 표준 얼마? 1. 이렇게 잡아준 거고, 이렇게 잡아주게 하는 역할이 지금 그게 표준화인데 이 표준화가 표준 편차분의 편차입니다. 그러면 일반 정규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로 바뀝니다. 자,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아고 뭐 아파라. 숙제는 얘들아 개념원리 163페이지 다 해라. 다 해라 진짜. 쌤은 어디까지 하겠냐. 자, 89페이지까지 풀고요. 89페이지가 푸세요. 쌤요. 쌤은 89페이지 풀고 넘깁니다. 봄이 적어나 제가 내왔으니까 89페이지까지 풀고 넘깁니다. 넘겨서 본문 내용은 어디까지 푸냐면요. (95페이지) 581번요. 쌤 문제가 별로 없어요. 맞지? A는 89페이지까지. 쌤 문제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